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이번 한 주는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7.19% 상승한 41,7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넥사도 7%대 상승을 해줬고요. 엘생, LG가 4%대 상승을 해줬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백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하나씩 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백에서 올라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하나씩 좀 거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계별로 차분히 하나씩 잘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LB는 오늘 심리적 마지노선 4만원도 회복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난번 양봉보다도 미세하게 보면 살짝 좀 더 높게 마감이 되면서 여기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안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확실히 42,000원을 안착을 하고 여기 위를 이제 횡보해 줘야 되겠죠.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사실 LB는 그동안 가장 여기 의미 있는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여기도 보시면 이 당시 때가 계속 지지저항 걸렸던 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이 여기 47,000원부터 5만원 언저리인데 요것도 한번 좀 시원하게 좀 한 번에 좀 돌파를 해 줬음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려면 확실히 바이오다 보니까 좀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넥사도 오늘 7%대 상승을 해줬는데 넥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LB보다 좀 더 양호한 위치에 있어요. 어느새 여기에 안착을 해줬어요. 이 라인 위에 안착을 해줬는데 여기 확실히 밑에 박스권 돌파를 해줬고 그 위에 이제 확실히 안착을 해줬는데 저기 넥사 같은 경우는 요 22,000원 라인 언저리가 의미 있는 라인이잖아요. 지금 계속 저항 지지 걸렸던 요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확실히 돌파한 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엘생도 이제 LB랑 비슷한데 LB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안착을 해야 되고 엘생도 요 라인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LG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사실 이 당시 때 물량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갭 하락을 해줬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갭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갭을 확실히 좀 메꿔주고 자 요거를 이제 좀 확실히 좀 넘어서 여기에 좀 안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LG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트리는 좀 많이 아쉬워요. 인수가 마무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여기 이제 바로 직전 고점이니까 거래가 수반되면서 한 번에 뻥 돌파를 해줬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언덕을 만들었는데 요 작은 언덕을 잘 마무리하면서 요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래가 수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를 보시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LB한테 기다리는 게 크게 보면은 세 개의 축이 있죠. LB한테 첫 번째 축이 리보세라닙이라는 큰 축,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나노코박스라는 또 하나의 큰 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뮤노믹, 요 이렇게 GBM, 교모세포종, 요렇게 커다란 세 축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나노코박스 베트남 승인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미리 좀 학습을 했죠. 이뮤노믹 학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오늘 기대감이 있어서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좋았던 모습인데요.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시장만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시장의 무게 중심이 여기 메타버스, NFT, 게임 요쪽에 사실 좀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조업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좀 흘러갔습니다. 특히 애플이 F카를 2025년까지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여기 LG전자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오늘 인포뱅크도 상한가를 갔고요. 라닉스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죠. 바이오 관련주가. 근데 오늘 뭐 삼바도 6%대 개별적인 호소식도 있었고요. 삼바 그리고 SK바사도 오늘 약 3.5%대, 셀트리온도 오늘 3.5%대, 그리고 우리 LB 관련주도 좋은 건 7%대, 약 4%대 상승을 해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확실히 순환매가 빠른 것 같아요. 그동안 메타버스에 있었던 무게중심이 오늘은 여기 제조업죠. 특히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흐른 모습인데 그 메타버스도 선별적으로 어저께 좀 조심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 워낙 시장 순환매가 지금 빠르잖아요. 다시 한번 메타버스 쪽으로는 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선별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튀어나온 못이 먼저 맞는다고
정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종목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는 세이트, 삼바, 시젠, 신풍 얘네들이 에이스였다면 올해는 확실히 좀 게임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NFT 바람을 일으킨 게 위메이드가 되겠죠. 많이 올랐어요. 위메이드도 보시면 약 뭐 2만 3, 4천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23만 원인데 10배 정도 올랐네요. 대단합니다. 위메이드. 바람으로는 LB도 내년에 이렇게 좀 됐으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데 사실 얘보다 더 오른 종목도 있어요. 우리가 216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았지만 얘 보시면 대단하죠. 얘 뭐 8,000원서부터 해서요. 약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엄청나게 게임 관련해서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얘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차트로 볼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위메이드를 다시 보시면 위메이드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미르4 출시하면서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정말 시장을 열광하게 했어요. 게임하면 포인트도 올라가고 그걸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게 했어요. 게임하면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건데, 아이템을 토큰으로 변경 가능하게 해주었고요. 이 토큰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 가능하게 해줘서요, 현금화 시킬 수 있게 해줬죠. 모든 사람들의 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게 해줬는데, 게임 머니의 현금화를 위해서 중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게 해 주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좀 셀게요. 이 빗썸에서 교환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빗썸의 최대 주주는 비덴트예요. 이제부터 비덴트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비덴트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용이하게 이렇게 게임을 하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덴트의 두 번째 주요 인물은 김병권 씨라는 인물인데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성형의 메카가 신사동이죠. 신사동의 BK 메디컬 잘 아시죠? 그분인데, 이분은 또 나름 투자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휴젤의 지금 주요 주주인데요. 07년도 때 1억 3천만 원의 주식을 매입해서 10만 배 수익을 올리신 분, 현재 가치로 약 1,60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투자를 잘하시네요. 거의 뭐 손정희 회장급이신데, 어찌되었건 요분은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유명하죠. 그 다음 주의 깊게 보실 분이 김재욱 씨라는 인물인데,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예요.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있는,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으로 더 유명세를 많이 탔는데, 이분은 한때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대표도 역임을 했고요. 비덴트 대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버키 스튜디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요분이 최근에는 NK물산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플레이그램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플레이그램도 보시면 NK물산에서 이름 바꾼 다음에 정말 수직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그 사명을 변경하면서 오징어 게임도 붙이고 그리고 NFT 효과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주요하게 보실 인물들이 있는데, 비덴트 주요 주주의 W홀딩스 컴퍼니도 있어요. 그리고 요분도 약간 좀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초록백 컴퍼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최근 초록뱀 컴퍼니도 좋았고 초록뱀도 좋았고 했는데, 원래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가 나온 게 전기차,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이 좋았는데 자율주행 요 시험용으로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주에서도 팬과의 소통을 위해서 메타버스가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게임으로 확장을 되고 이게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통화랑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물론 이제 가상화폐가 예전엔 좀 부정적이었지만 요즘 좀 긍정적이긴 하죠. 시대 분위기가 어찌되었건. 근데 정부 규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조금 선별적으로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이거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근데 이게 파면 더 들어갈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LB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이뮤노믹 기대감도 있었고요. 백신 기대감도 있었는데 첫 번째 이뮤노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요. 이뮤노믹 학회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뮤노믹 홈페이지 중에서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신경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다시 한 번만 복귀하는 수준에서 한번 볼게요. 현재 표준치료요법 테모달 같은 경우는 OS 중간값이 14.7개월인데 이뮤노믹의 교무세포 중은 80% 이상의 환자가 24개월을 넘었고요. OS 중간값이 40개월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14.7개월이랑 40개월 이상이랑 게다가 GBM은 오픈 라벨 임상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넘게 계속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워낙 임상 결과치가 좋고 임상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셔서 지금 임상이 마감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50대 환자에서 완전 관해 사례도 나왔고요. 5년 이상 생존 환자 비율도 36%고요. 9년 생존율이 27%에 달하고 있고 아직까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만 보면 엄청난 자료인데요. 현재까지 10년 이상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지가 않았고요. 임상 결과치도 보시다시피 훌륭하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현재로서는 표준 치료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렇게 임상 결과가 좋으니까 혁신 신약 지정으로 임상 이상으로도 곧장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에서는 글로벌 제약업계가 흥분할 것은 자명하고 여태까지는 완벽하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주말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진짜 학수고대합니다.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LB의 주력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비실해서 그런데 그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지금이야 좌지연 우구라라는 소리 듣지만 두세 달 전만 해도 저항암 우백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항암 우백신으로 하늘을 오른 다음에 토브 엔진, 이뮤노믹 교무세포종을 장착을 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당기는 그런 LB 관련주를 사실 지금이야 뭐 주가도 좀 비실해서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한번 그런 꿈도 꿔봤는데 이제는 이런 꿈이 좀 현실이 되길 한번 바라보겠고요. 그리고 사실 진 회장도 이뮤노믹 지분 투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젠 그 성과 확실히 좀 보여줘서 우리 주주들이 좀 얼굴에 활기가 좀 띄길 바라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축, 백신, 나노코박스 관련 소식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오병용 연구원, 바이오 관련해서는 오병용 연구원이 나름 탑에 끼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견했었고 사실 LB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바닥 있을 때 오병영 연구원이 막 이렇게 좋은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도 여타 더 좋은 종목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오병영 연구원도 이런 걸 이제 올렸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좀 보시면 나노코박스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베트남 유권자들도 나노코박스 좀 승인해라 라는 주장에 이제 베트남 위원도 이제서야 평가 지침이 내려왔다, 이제 되지 않을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인데 유권자들이 나노코박스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 승인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렇게 답답한데 당사자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미 임상도 잘 나왔는데 계속해서 질질 끄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나노코박스는 예방 효과가 99.2%고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도 이만큼 좋고 또 부작용도 아나팔락시스와 같은 부작용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괜히 돈을 쓰면서 해외 백신을 고가에 구입하고 그래서 베트남 경제를 위해서는 나노코박스를 구입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지금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 뭐 어쨌든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이전까지는 안전성과 보호 효과를 평가하는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가 지침이 있으니까 기다려 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노코박스가 임박하지 않았느냐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넥사가 오늘 좀 오후에 좀 더 올라갔던 기미도 있어요. 12시 넘어서 넥사가 좀 더 치고 올라갔던 것도 요거 때문에. 그런데 주가의 논평을 좀 보시면 다음 달부터 베트남도 부스터샷 접종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도 오늘이 19일이고 주말 지나면 이제 뭐 20일이 넘어가는 건데, 11월 안에는 나노코박스니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논평을 했고, 여기 현지 분위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좀 주말에 우리 이민우미 소식도 좀 잘 들리고 베트남에서 낭보가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한 템포 늦었다. 맞아요. 한 템포 늦은 건 있어요. 추석 때 나왔으면 분명히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다시 최고조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3차 접종은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접종, 특히 부스터샷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어서 뭐 아직 완전히 때가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라도 11월 달 이전에 나온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어는 보입니다. 네, 이번 주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깔끔히 잘 마무리를 해줘서 기분이 상쾌하고요. 다음 주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 이제는 좀 남아줘서 시원하게 좀 이제는 좀 올라가기에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